자, 요번에는 이제 페이지가 들어오면은 전체 데이터가 조회되는 게 아니고요. 밑에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행되는 SQL문을 보면은 셀렉트문 뒤에 리미트절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0번째 항목부터 10건. 그리고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컨텐츠가 바뀌죠. 다시 SQL을 확인했을 때 10번째 항목부터 10건.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링크를 클릭했을 때마다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리미트절의 요 시작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흔히 이제 페이지 번호 구현 내지는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변수들이, 자, 첫 번째가 이제 개발자가 직접 정의하는 변수예요. 개발자가 직접 정의하는 변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B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세 번째가 계산식이 필요한 거. 자, 우리가 웹사이트 만드는 공부하는 동안 뭔가 수식 같은 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요게 유일할 거예요. 뭐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 총액 합계 구하고 그런 거는 빼고. 자, 먼저 한 페이지. 자, 1페이지에는 몇 개가 보일 건지. 한 번에 보여질 목록의 개수. 한 페이지당 표시할 목록의 수. 이 변수를 리스트 카운트라고 할게요. 그냥 10 이런 식으로 값 정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번호요. 이 페이지 번호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1, 2, 3, 4, 5까지 표시가 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할 거예요. 자, 저는 이 묶음 한 세트를
페이지 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지금 요거면은 페이지 그룹은 5인 거죠. 한 묶음당 5페이지씩 나오니까. 페이지 번호, 그룹의 수. 자, 요거를 그룹 카운트라고 정할게요. 자, 이거는 5.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한 페이지당 10개씩을 표시할 때 한 페이지당 10개씩을 표시하는데 전체가 1페이지, 2페이지밖에 없다면 그러면 전체 글 수는요? 전체 데이터 수는 11개에서 20개 사이가 될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꼭 10개가 차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즉 전체 데이터 수 토탈 카운트라고 변수를 만들 거예요. 이 변수는 SQL에서 카운트를 해와야 돼요. 카운트 별 이렇게 해와야 돼요. 이 기능 때문에 매퍼에다가 카운트를 하는 기능을 무조건 넣어놨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안 들어가는 기능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시스템 꺼졌다. 자, 1페이지에 10개, 2페이지는 8개밖에 없어요. 어쨌건 2페이지 맞죠? 여기서 이제 산업이라고 검색하면은 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한 건밖에 없대요. 그럼 페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페이지 번호는 1페이지, 2페이지로 나와야 돼요? 1페이지만 나와야 돼요? 그치? 1페이지만 나와야 돼요. 전체 페이지 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전체 데이터 수를 내가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보여줄지 최소한 이걸로 나누는 게 기본이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 데이터가 딱 맞게 남아있을 이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수식 보정은 좀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한 페이지다라는 거를 나오기 위해선 이 전체 데이터 수는 검색 조건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 맞으셨다. 그만 자라.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수에는 검색 조건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페이지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자,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 얻어야 되는 변수들. 일단은 전체 페이지 수. 전체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전체 페이지 수를 토탈 카운트라고 할게요. 토탈 페이지. 토탈 카운트는 아까 DB에서 데이터 가져온 거죠. 토탈 페이지는 토탈 카운트 빼기 1 나누기 리스트 카운트 플러스 1입니다. 사실 순수하게 자바만 놓고 자바의 기능만 놓고 보면은 굳이 1 빼고 1 더하고 이런 처리 자체가 조금 불필요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바는 정수끼리 계산하면 결과가 항상 정수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식들이 자바에서만 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3대 백엔드 자바 계열의 JSP,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ASP, 그 다음에 PHP. 뭐 요즘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익스프레스도 있고요. 아까 보다 보니까 호도인가? 뭐 이런 게 이상한 거랑 또 나왔더라고요. 등등등이 있는데 JSP를 빼고 나머지 백엔드 언어는 데이터 타입 개념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처럼. 그러니까 정수끼리 계산했더니 값이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모두 커버하려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정하는 값들을 좀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수. 이거는 사용자가 뭘 클릭하는가에 따라 다르니까 get 파라미터로 받으면 될 일이에요. 단 기본값 1부터 처리해야 되고요. 처음에 페이지 열리면 1페이지부터 보여야죠.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수를 now 페이지라고 할게요. now 페이지는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탈 페이지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get 파라미터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URL에서 값을 억지로 바꿔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검사하는 if문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게, 현재 페이지 그룹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서 요 버튼을 누르면 16페이지부터 들어가죠. 자, 얼추 봤을 때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나올 것 같은데, 요 뒤에 반드시 20페이지까지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마지막 그룹은 그냥 16페이지까지만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룹마다 시작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룹의 시작 페이지는 스타트 페이지라고 변수 지을게요. 그리고 자, 스타트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 빼기 1 나누기 그룹 카운트 곱하기 그룹 카운트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여기 그룹의 끝 페이지, 여기는 엔드 페이지라고 별칭 졌고요. 얘는 스타트 페이지 빼기 1 더하기 그룹 카운트 나누기 그룹 카운트. 여기에다 곱하기 그룹 카운트를 한번 더 해줘요. 여기 이걸 나누고 다시 곱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직도 좀 의문이긴 한데, 이게 자바에서 할 때랑 자바 스크립트나 PHP 같은 거에서 할 때랑 이게 있고 없고가 결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있는 언어랑 없는 언어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냥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엔드 페이지는 당연히 토탈 페이지보다 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토탈 페이지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토탈 페이지로 강제로 바꿔줘야 돼요. 자, 뭐 필기도 하실 겸 잠깐 쉬었다가 설명할게요. 태호야, 그만 자라. 내가 너 점심시간에 게임하는 걸 안 봤으면 깨우지도 않아. 점심시간에 게임할 때는 말똥말똥하면서 수업 시간에만 그렇게 자냐? 그럼 약을 먹어서 그렇다는 게 밑받침이 안 되잖아. 그럼 게임할 때는 왜 안 졸린대? 자, 아까 설명하면서 이상해갖고 저도 코드 다시 봤는데, 코드에는 나누고 곱한 거 안 해놨네요. 제가 정리장에만 그렇게 적어 놓은 거라서. 그래서 여기는 스타트 페이지 빼기 1 더하기 그룹 카운트.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뷰 작업단에서는 스타트 페이지부터 엔드 페이지까지 반복을 돌려요. 그러면서 1씩 증가하면서 이걸 찍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요거 누르면 몇 페이지로 갈까요? 지금 화면상에서. 요거 누르면 10페이지로 갑니다. 요거 누르면 16페이지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 버튼에 대한 거는 스타트 페이지 빼기 1이죠.
요거는 엔드 페이지 더하기 1이죠. 자, 요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근데 예외 상황이 있어요. 1, 2, 3, 4까지만 있다고 쳐봅시다. 그룹 카운트가 5인데 전체 데이터 수가 얼마 없어서 4페이지까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스타트 페이지가 1일 때는 얘는 누르면 안 됩니다. 그때는 0으로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드 페이지가 전체 그 그룹 수랑 마지막 페이지 엔드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 수보다 작으면 얘는 누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 페이지일 경우에는 얘는 누르면 안 되죠. 자, 얘를 눌렀을 때를 프리뷰 페이지라고 할 거고요. 얘를 눌렀을 때를 넥스트 페이지라고 할게요. 자, 프리뷰 페이지는 스타트 페이지가 그룹 카운트보다 클 때만 한 페이지에 5개씩 표시되니까 최소 여기가 6페이지는 돼야 이거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만 스타트 페이지 빼기 1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을 할 거예요. 0일 때는 이거 못 누르는 거예요. 넥스트 페이지는 엔드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 수보다 작을 때만 엔드 페이지 플러스 1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을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계산한 거는 뷰에서 이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마리아DB에서 리미트절 할 때 리미트절 시작 위치예요. 리미트 시작 위치. 이거를 오프셋 이라고 변수를 잡을 거고요. 얘는 now 페이지 빼기 1 곱하기 리스트 카운트입니다. 자, 요 값들을 다 계산해서 멤버 변수로 내장하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정의해야 되는 값들을 생성자 파라미터로 넣어주면은 생성자 안에서 이 계산식을 쭉 수행해갖고 이제 멤버 변수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네. 이 코드 만들어 놓은 지가 저도 20년이 넘었어요. 그때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쟁여놓고 쓰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는 뭐 이것저것 책 많이 참고하면서 만들었는데 한 번 만들어 놓고 나서는 두 번 다시 검사해 보지는 않았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래서 헬퍼 패키지 안에 페이지 헬퍼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얘는 컴포넌트로 등록을 안 할 거예요. 컴포넌트로 등록 안 하고 직접 new 키워드로 만들 거예요. 컴포넌트로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컴포넌트로 등록하게 되면 싱글톤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웹페이지가 있는데 한 페이지에 목록이 2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1, 2, 3, 4, 5가 있고 또 밑에 목록이 있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를 2개 가져가는 2개 이상 가져가는 UI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컴포넌트로 등록하면 싱글톤 패턴이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페이지 계산한 게 아래쪽에 영향을 줘버려요. 객체가 공유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싱글톤으로 못 만들게끔 그 컴포넌트 등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토 와이어드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말했던 변수들 정의했습니다. get 파라미터로 처리할 거 now 페이지, db에서 조회할 거 total count, 개발자가 정의해야 되는 거 list count, group count. 요 4개 변수는 생성자한테 파라미터로 줄 거예요. 컨트롤러가 잡아서 요 4개 값을 파라미터로 넣어줄 거고 그 밖에 요 6개 변수를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가 정의한 변수를 그 4개를 생성자 파라미터로 보내면은 일단 멤버 변수에 복사해주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now 페이지에 대한 그 오차 조절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 now 페이지는 쿼리 스트링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페이지 이퀄 5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URL에 노출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유저가 여기다 마이너스 100 이렇게 줘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직접 한번 보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보정하려고 했더니 전체 페이지 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수 계산한 다음에 보정한 거예요. 이거 실습할 때 진짜 웬만해서는 오타 장난 아닐 겁니다. 왜냐면 연산자, 괄호, 나누기 난리도 아닐 거예요. 되게 주의 깊게 하셔야 돼요. 자, 현재 페이지 번호 시작 그룹, 끝 페이지 번호. 끝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 수 초과하면은 오차 범위 조절하고 시작 페이지, 다음 그룹 첫 페이지. 리미트 절에 검색 범위 시작했지.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결과값이 맞는지 로그로 찍었어요. 이거 꼭 확인하세요. 계산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이제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번호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기본값 1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자가 정의해야 되는 변수. 전체 데이터 수는 db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일단 0이에요. db에서 조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 카운트, 그룹 카운트. 페이지 번호 계산 결과 객체 미리 준비하고요. 전체 데이터 수를 db에서 조회해서 가져와요. db 조회 기능을 미리 만들어놨죠? 그래서 생성자한테 파라미터 던져줍니다. 자, 그럼 페이지 번호를 계산된 게 요 객체 안에 저장이 될 건데 로그는 꼭 확인하시고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결국은 SQL에서 리미트 0,10 이런 식으로 SQL을 추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값은 리스트 카운트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 페이지에 기반해서 계속 계산을 해내야 되죠. 뭐 계산이야 이 헬퍼 클래스가 하겠지만 SQL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에 전달되는 DTO 객체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 2개 값이. 근데 DTO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독립적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거니까 만약에 멤버 변수로 포함을 했다. 근데 리스트에서
리스트에서 조회된 결과가 10번이다. 그럼 아웃풋도 디파트먼트의 객체를 담고 있는 거고 인풋도 디파트먼트 객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를 A하고 B라고 쳤을 때 일반 멤버 변수면은 이 10개에 해당하는 객체가 전부 A와 B라는 멤버 변수를 다 똑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쓸데없이 메모리 낭비예요. 여기서는 객체가 10개건 1개건 그냥 리미트절에 들어갈 변수는 1개만 존재하면 되니까. 객체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변수가 아니라 각각의 객체가 공유하는 변수. 스테이틱이죠. 그래서 DTO 객체 안에 스테이틱으로 리스트 카운트와 오프셋을 담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틱 변수는 롬복이 제공하는 클래스 단위의 기능에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스테이틱 변수의 게터 세터 생성을 자동화하려면은 얘네들은 각각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 드렸던 코드 스니펫에서 마이 모델이라고 만들면은 일련 번호랑 등록일, 수정일 요거는 무조건 가져간다 그랬죠? 그리고 리스트 카운트와 오프셋에 대해서 스테이틱으로 게터 세터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기본 코드셋에서. 자, 그래서 이제 디파트먼트 쪽에서 요거 리스트 카운트랑 오프셋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틱 변수로 들어간 거니까 스테이틱 변수는 클래스 이름으로 직접 접근하죠. 게터 세터는 롬복이 만들어줬어요. 페이지 헬퍼가 갖고 있는 오프셋 값, 이거는 계산된 결과 받는 거고, 리스트 카운트는 사실 그냥 요거랑 똑같은 값인데, 그래서 그냥 리스트 카운트라고 잡아줘도 되는 건데, 그냥 코드 구색 맞추려고 페이지 헬퍼 통해서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인풋 객체 안에 오프셋이랑 리스트 카운트가 세팅돼서 전달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매퍼에서 셀렉트 리스트에서요. 올더 바이는 제가 그냥 추가했어요. 이렇게 하면 역순으로 뜨니까 보통 최신 글이 위에 올라가죠. 이게 핵심입니다. 리스트 카운트가 0보다 크면 리미트. 매퍼에서 접근할 때는 스테이틱 변수랑 일반 변수 구별 없이 접근을 해요. 이게 핵심이야. 이거 추가하겠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디파트먼트 매퍼에서 오더 바이 추가한 거는 그냥 제가 최신 순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추가를 한 거고, 핵심은 이거예요. 리미트절 추가하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 페이지 헬퍼가 페이지 번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값들을 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 헬퍼를 모델한테 같이 보냅니다. 그래야 뷰가 이걸 받아서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죠.
자, 여기서 추가된 거 확인하면은 뒤에 콤마 찍고 페이지 번호 파라미터 변수 넣고 객체 선언하고 데이터 수 조회하고 리미트 저를 사용할 변수 보내주고 얘를 모델한테 보낸다. 자, 그럼 이제 뷰 남았어요. 자, 목록 정의 태그로요,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준비를 하고요. 첫 번째 거는 요 뒷방향 화살표 요거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다음 그룹으로 이동하는 화살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낼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li 태그 thif 페이지 helper.primo 페이지가 0보다 클 때만, 그리고 페이지 helper.preview 카운트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면, 왜냐면은 얘를 눌렀을 때 이동을 안 할 거면은 얘를 클릭을 못하면 0으로 저장되게 해놨단 말이에요. 아까 페이지 헬퍼 보면은 이전 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은 계산을 하는데 넘어갈 수 없으면 0으로 세팅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0보다 크면 뒷방향 화살표고요. 자, 현재 페이지 이름이 슬래시 디파트먼트죠. 중요한 거는 페이지 번호 넘어갈 때 만약에 현재 목록이 검색 결과라면 검색어를 계속해서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야. 검색어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갑자기 목록 수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페이지 번호 값 걸어주고요. 여기서 페이지라고 이름을 정해줬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받을 때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받은 겁니다. 자, 0보다 크다가 unless 맞지 않으면 A 태그긴 A 태그인데 href 속성이 없는 거죠. 자, 다음 그룹 이동은 next 페이지가 0보다 크면은 똑같이 디파트먼트에 검색어 유지하고 페이지 링크 보내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링크인데 href 없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자, 처음 보는 거예요. 샵, 넘버스, 시퀀스, 스타트 페이지부터 엔드 페이지까지. I. 반복문이에요. 포문으로 치면 포 인트 i는 스타트 페이지부터 i가 엔드 페이지까지 작거나 같은 동안. 시퀀스의 특징이에요. 작거나 같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럼 요 i 값에 대해서 링크 열심히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현재 페이지 번호는 굳이 링크를 걸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i가 현재 페이지와 같다면은 active라는 클래스를 부여한 상태로 텍스트만 출력했고요. href 안 줬어요. 그렇지 않다면 텍스트 주고 href로 i 값을 페이지 번호로 걸어줘요. 자, 전체적으로 목록 정의 태그잖아요. 그래서 이 목록 정의를 구성하기 위한 페이지 네이션 css 추가했습니다. 목록 정의니까 가로 배치하고 초기화 시켰고요. 그 안에 있는 A 태그 디스플레이 블록 한 다음에 크기랑 뭐 색깔 같은 거 잡아줬고 액티브라는 클래스는 배경 색깔 좀 다르게 줬어요. 그 다음에 href 속성을 갖고 있는데 호버가 올라갔으면 배경 색깔을 바꿨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클릭 못할 때는 A 태그에 href 속성을 안 줬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클릭하면 안 되니까 마우스 오버해서 효과를 안 줬어요.
자, 아까 했던 거에서 중복된 거는 뺄게요. 그다음에 인덱스. 이건 내가 해놨구나. 자, 페이지 번호 정리되어 있는 거 지금 보냈으니까 요거 구현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아마 요거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